자,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면 자, 계단 형태의 응답을 가지는 함수였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스위치 동작을 대신하는 함수의 역할을 주로 한다. 그랬을 때, 자, ut라고 하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 자,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으면 0의 값,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의 값을 갖는. 그리고 여기에 웨이팅 팩터 v든 뭐 어떤 상수를 곱하게 되면 요 계단의 높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괄호 안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면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됐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타임 시프트도 가능하다 그랬어. 뭐 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요 계단이 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 여기 이게 아니지. 적절히 조합을 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펄스 형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입력 신호를. 그러면 얘가 가진 특징은 자, t1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다가 뭐 여기 이제 정확하게 쓰여져 있진 않은데 그냥 1이라고 봅시다. 이 높이가 t1의 시간에서 1의 값을 갖고 한동안 유지하다가 t2의 시간에 갔을 때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0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예요. 그러면 얘는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 구간을 나눠야 돼. 만약에 이와 같은 신호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일단 뭐 우리가 나누기 쉬운 게 이거지. 0보다 그러니까 t1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회로의 응답 0. 에너지 공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웃풋도 0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강제 함수가 있는 거죠. 강제 함수가 있는 경우의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면 돼요. 뭐 전원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 응답이라는 걸 구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별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초기 에너지가 없는 경우로 가정을 하고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사이 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 이 뒤에 구간을 구하면 돼요. 자, 요 뒤에 구간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러니까 T2 이후의 시간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여기 이제 소스리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전원이 강제 함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회로 내부에,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 회로에 저장 소자가 있으면 저장된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무전원, 뭐 RL 회로, 무전원 RC 회로의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그때랑은 조금 이제 원래 같은 건데 조금 달라진 거는 요 T2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초기 값을 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그때 얘기했던 뭐 V0를 구한다든지 뭐 I0를 구한다든지 뭐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밑에 전류 IGT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류원의 값 IGT가 자 0으로 유지되다가 0초에서 6V가 아니라 6A로 바뀌었고 1초에서 다시 0으로 되는 이와 같은 펄스 형태의 입력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커런트 오헨리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커런트 IT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물론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전 교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알렉산더 교재를 보면은 요 유닛 스텝 펑션, 그다음에 임펄스 펑션, 뭐 램프 펑션 그런 거를 조합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그 챕터가 굉장히 길어요. 물론 내가 자세하게 안 다뤘을 뿐이지 책 자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근데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입력 신호, 출력 신호든 신호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어떤 전자공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커리큘럼에서는 계속해서 UT, 뭐 델타 T, 그다음에 뭐 RT 뭐 그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함수식으로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식을 그래프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 일단 얘를 뭐 한 방에 딱 그러니까 한 방에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구간을 나눠야겠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구간들끼리 나누면 돼요. 그러면 자, 0보다 작은 시간. 그리고 일단 0에서 1이라고 하는 시간, 1보다 큰 시간을 나누면 돼요. 자, 0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0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야? 그리고 0보다 큰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요 6이라고 하는 값을 갑자기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6 곱하기 아니 v가 아니고 6 곱하기 ut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 곱하기 ut는 어떤 특성을 갖냐? 쭉 오다가 0에서 이렇게 6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황색으로 표현된 신호가 지금 까만색 줄로 표현된 신호와 일치하게 되려면 일단은 0에서 1까지는 그러니까 0 이전의 시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의 시간까지는 일치해요. 그렇죠? 주황색과 까만색이 일치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1 이후의 시간에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6인 거를 끄집어 내려서 0으로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산수면 되게 쉽지. t가 1보다 클 때는 뭐 여기 있는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 6을 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닛 스텝 펑션. 똑같은 크기의 유닛 스텝 펑션을 1 이후의 시간에서 빼주면 되겠지. 자, 1 이전의 시간까지는 파란색 선은 0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황색 선이 우리가 원하는 까만색 선하고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될 거는 자, 6이라고 하는 높이는 같고 6이라는 값이 빠져야 되니까 시점이 어떻게 돼야 돼? t equal 1일 때의 시점에서 이 펄스, 그러니까 유닛 스텝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u의 t-1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요 까만색 펄스 모양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는 얘가 주어지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쉬워요. 우리가 딱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아, 이게 0의 값을 갖고 있다가 뭐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6A만큼의 신호가 입력이 들어가고 1초 이후에는 0으로 다시 바뀌는구나. 전원이 없어졌구나.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주어질 거야. IG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질 거고 얘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낸다는 얘기야. 예,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얘기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연습을 좀 합시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 신호가 어려워지면은 회로 해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그냥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근데 뭐 요거를 뭐 마이너스 쪽으로 또 시프트 시킬 수도 있겠지. 조금 더 그러니까 꽈서 한다라고 하면 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KVL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왼쪽 메쉬는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기 메쉬 커런트를 IGT로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신경 쓰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5옴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 부분만 우리가 잘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5헨리에 걸려있는 5헨리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5 곱하기 dt분의 dit로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건 뭐야? 아, 이거 저걸로 풀었구나. 전원 변환을 해서 푼 건데 뭐 전원 변환 하지 말고 풀어볼까? 가끔 내가 왜 이렇게 풀었나 싶을 때가 있어. 전원 변환 하지 말고 봅시다. 네. 자,
5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자 여기 있는 요거죠. 5 곱하기 it 마이너스 igt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퀄 0. 그러면 자 5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5 곱하기 그냥 i만 합시다. 는 igt가 되죠. 자 1로 맞춰줘야 되니까 dt분의 di 더하기 i 이퀄 5분의 1 ig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왜? IGT 앞에 뭐가 붙어야지. 네. 오케이. 잠깐만 다시. 이게 아니지. 자 다시 할게요.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자 5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5 곱하기 i 마이너스 igt ig만 쓰자. g 이퀄 0. 그러면 이제 5는 나눠주면 되고 dt분의 di 더하기 i는 i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지금 일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미분 방정식 구한 거예요. 미분 방정식 구했으니까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겠지. 자, 풀기 위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쓰여져 있는 거고 여기서 it를 구하게 되는데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전원 공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갑자기 그게 없어졌는데 이와 같은 형태였잖아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전원 공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없고 당연히 전류도 항상 0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써야겠지. 그래서 일단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IT 자체가 0이에요. 0이고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구한 거는 우리가 다음 단계 그러니까 t가 0보다 1 사이, 0부터 1 사이 요 사이 구간에서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값을 이제 구해 놓은 거예요. 초기 조건으로.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igt라고 하는 게 6의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면 dt분의 di 더하기 i는 6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세워진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 뭐? 고유응답. s 플러스 1은 0. 자, 0 중요하다 그랬지. 자, 요 0값 중요하고 그래서 s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고유응답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라고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저기 강제응답 구해야 되는데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임의의 상수를 놓게 되면 여기는 미분돼서 0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a 이퀄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0부터 1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서의 완전 응답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 돼요. 이게 it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k값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초기 조건이 있어요. 0일 때 0의 값을 갖도록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t 대신에 0을 넣으면 k 플러스 6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k 이퀄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여기에 마이너스 6이라는 값만 대입해주면 0초에서 1초 사이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네. 요게 0초에서 1초 사이의 답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다음 구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초 이후의 구간인데 자 1초 이후의 구간은 여기가 t 이퀄 1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에너지 값을 그러니까 강제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가 공급되는 강제 전원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은 공급되는 강제 전원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무전원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0으로 바뀐 거죠. IGT 부분이 0으로 바뀌어서 자 DT분의
di 플러스 i 이퀄 0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지. 고유응답, 강제응답, 그리고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초기 조건은 언제의 조건을 구해야 되느냐? t 이퀄 1 마이너스 1 때 값을 구하면 돼요. t 이퀄 1 마이너스의 값은 뭘까? 여기에 요 t 값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계산이 깔끔하진 않지. 예,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뭐 3.79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계산기를 써서 한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초기 조건을 우리가 0이 아닐 때에도 구할 수 있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고유응답 구하려면 s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s 이퀄 마이너스 1라는 거 동일하고, 강제응답 구할 때 시험 강제에 a를 놓고 구하면 a 이퀄 0이니까 우리 강제응답은 0. 두 개 더하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0 이퀄 i t가 되는 거고, k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그 초기 조건은 언제의 초기 조건이다? 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시점 직전, 그러니까 1 마이너스일 때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일 때의 값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오타 1이 아니라 1 마이너스, 알겠죠? 그러니까 i의 1 마이너스 시간에서의 값이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거고, 1 플러스 값이나 1 마이너스 값이나 같다라고 놓고 보니까 3.79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죠.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주면, 자, k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요게 t가 여기 저 빠졌다. t가 1보다 큰 구간에서의 전류값은 저렇게 되더라. 자, 요거 좀 어렵긴 한데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펄스 형태의 문제는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 그러니까 완벽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응. 1보다 클 때? 그래. 자, 여기가 0초고 여기가 1초예요. 그렇지? 그러면 자, 이게 왼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저거 없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형태면 되겠어요? 이런 형태야. 그냥 쭉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전원이 없어진 형태예요. 아니면 그냥 무전원인 거야. 전원이 없는 형태의 L 회로였죠 지금. 네, L 회로를 구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은 달라지지 않죠. 미분 방정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인데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dt분의 di 더하기 i는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t 이퀄 1 플러스 1대의 시간을, 그러니까 그때의 저기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 아까 지워버렸구나. 여기가 t 이퀄 1일 때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t 이퀄 1 마이너스 1 때의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어서 응답, 그러니까 해를 구했으니까 저기에 1 마이너스 값을, 여기 t 대신에 1 마이너스 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1 마이너스 1 때의 어떤 그 초기 조건 값일 거고, 초기 조건은 아니지, 그 값일 거고, 그게 연속성을 가지니까 1 플러스 1 때의 값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 요 값이 이와 같은 초기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 고유응답, 강제응답, 그다음에 초기 조건 이용한 K값 구하기. 이 순서대로 가면 되지. 근데 이미 여긴 0이기 때문에 고유응답 구할 때 우리가 뭐 쟤를 0으로 바꾸고 어쩌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 플러스 1 이퀄 0으로 되기 때문에 S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나오고, 시험 강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의 상수 A를 넣으면 되는데 미분돼서 0이고, 그러면 A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얘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한 요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하는 거야. T 대신에 1을 넣고
그 값이 3.79가 된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뭐 좀 복잡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7장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교재 7.12에 있는 문제고요. 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가 우리가 7장에서 다루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건 봅시다. 자, IT를 구하래요. 그리고 자, 시간이 주어졌어요. t가 0보다 클 때에서의 IT를 구해라. 자, 회로를 보면은 저항 있고 인덕터 있고 뭐 강제함수 있고, 그리고 자,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t = 0일 때 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 일단 직류 정상 상태를 혹시나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류 전원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지.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롱 타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스위치가 닫혀 있었대요. 긴 시간 동안 스위치가 닫혀 있었으면 이 얘기가 하는 거는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스위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직류 정상 상태가 되면 인덕터는 단락시키고 커패시터는 개방시킨다고 했어요. 인덕터가 단락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렇게 단락시키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스위치가 t =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닫혀 있다고 했잖아요. 닫혀 있으면 자, 얘와 얘가 서로 병렬 연결이죠. 저항이 없는 도선, 이상적인 도선과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전부 다 흐른다. 그러면 얘는 있어도 없는 걸로 무시하면 된다. 그러면 이 회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2옴짜리 저항 하나와 10V짜리 전압원 하나가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I0-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류 정상 상태일 때의 가정, 그리고 스위치가 열려 있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의 전류예요. 전류값 뭐 여기 흐르는 I지. 그래서 2분의 10이 나온 게 10V 전압원에 2옴짜리 저항 하나만 있는 회로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가 I이기 때문에 제로 마이너스 값이나 제로 플러스 값이나 연속성을 가져서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초기값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봅시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t가 0보다 클 때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t가 0보다 클 때 스위치가 열렸잖아요. 스위치가 열렸고 그때는 이제 3옴이 무시가 안 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고 또 뭐야? 과도기적 응답이 포함되기 때문에 3분의 1 헨리라고 하는 그 인덕터에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아니 이게 저기 뭐지? 제가 이제 전압이 양단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죠. 자, KVL을 쓸 거예요.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고 KVL을 쓰면, 자,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얘한테 흐르는 전류도 I, 얘한테 흐르는 전류도 I, 뭐 여기 흐르는 전류도 당연히 I. 그래서 자, 2 곱하기 IT, 2옴에서의 전압 강화, 3옴에서의 전압 강화, 그다음에 이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이퀄 10으로 놓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미분 방정식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차 미분하기 개수가 1이 되도록 바꿔주면 되죠. 식을 바꿔주면 dt분의 di 더하기 15i는 30이 된다.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이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해보면, 자, 고용답을 구할 거예요. 고용답 구할 때 우리가 i n equal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놓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풀이를 또 제출해야 되잖아. 풀이 제출할 때 이거 더 이상 안 써도 돼요. 예, 더 이상 안 써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s 플러스 15 이퀄 0 요거만 잘 써주면 돼.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래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5t가 v가 아니지 in t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두 번째 강제 응답을 구해야겠죠. 시험 강제해 if를 뭐 a로 놓자 라고 하면, 자, 15a
이퀄 30이 되죠? A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값 얼마? 2.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반 해는 IT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5T 더하기 2가 되죠.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써야 돼? 여기서 우리가 구한 T 이퀄 0일 때 5A다 라고 하는 걸 쓰면 돼요. T 이퀄 0을 대입하게 되면 I0 플러스 값은 자 K 더하기 2는 얼마야? 5. 그러면 K 값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어디 갔어? 여기다 3 넣으면 되지.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5t 더하기 2가 나올 거고 그 답이 여기 그대로 쓰여져 있죠? 자, 요 순서 우리 기억합시다. 2차 모의 방정식에서 똑같이 할 거야. 2차 모의 방정식에서는 단지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S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2개가 나와야 돼.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부분만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자. 네. 10분 쉽시다. 자, 요거 문제풀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잘못됐더라고. 많이 잘못돼서 다시 풀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맞겠어. t 이퀄 0보다 작을 때는 이 초기 조건 구하는 거죠. 자, 초기 조건이 10V가 된다.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계산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금 문제를 한참 잘못 풀었는데 요즘 진짜 왜 이렇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여기 노드를 잡고 이렇게 KCL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노드에서의 전압이 얼마? V예요. 왜냐하면 여기 V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일단 커패시터로 나가는 전류 4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가 되겠죠? 더하기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20분의 1 곱하기 V 더하기 자,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여기 전압 V, 여기 전압 30이니까 V 마이너스 30 잠깐만, V 마이너스 30에 얼마야? 10V, 15 앞에 10분의 1 써주고 V 마이너스 30 이퀄 0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내가 중간에 계산하면서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일단 최고차 미분화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변에 4를 곱해요. 그래서 dt분의 dv 더하기 4 곱하면 5분의 그냥 20으로 놓죠. 20분의 4v 더하기 10분의 4v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고 4v 마이너스 12 근데 마이너스 12 이퀄 0이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퀄 0으로 하면, 이퀄 12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dt분의 dv 더하기 20분의 12v니까 4로 나누면 5분의 3 5분의 3v 이퀄 12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미분 방정식부터가 한참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틀렸어. 잘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dt분의 dv 더하기 5분의 3v 이퀄 12가 나와야 맞아요. 뭐 미분 방정식 잘못 쓰였으니 그 뒤에 있는 얘네들도 당연히 다 틀렸겠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구해보면 자 고용답을 구할 거예요. 고용답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5분의 3 이퀄 0이 되겠죠? 여기서 요 식에서 보면 S 플러스 5분의 3 이퀄 0이기 때문에 S 이퀄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0.6이 되는 거지. 신기하게 얘는 맞았어. 계산은 다 틀렸는데 쟤 하나 맞았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이제 강제응답 구해야 되는데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5분의 3a 이퀄 12가 되어야 되니까 A 값이 얼마야? A 값이 20이 되면 되죠. 그렇죠? 네. A 값이 20이 되면 돼요. 그래서 자 얘와 여기 K 대신에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0.6 이용하고 여기 K 값을 구할 때 요 10V 이용해서 구하면 자 답이 나올 거예요. 일단 문제풀이가 잘못됐었어요.
얘만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거고 얘는 맞아. 예, 이해되죠? 자, 우리 8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은 뭐 이니셜 밸류, 그러니까 초기값과 끝값을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와 파이널 밸류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 책은 그러니까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초기값과 끝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함된 부분인데 어쨌든 초기값 구하는 거, 그다음에 끝값 구하는 거는 우리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배울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전원이 없는 경우를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전원이 없는 경우인데 직렬 연결인 경우와 병렬 연결인 경우를 나눠서 보겠다. 근데 사실 뭐 회로 해석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고유 응답의 형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의 차이인 거지 KCL 쓰고 뭐 KVL 써서 2차 미분 방정식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나서 자, 뭐 스텝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스텝 리스폰스라는 게 뭐예요? 전원이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가 포함된 전원이겠지. 스텝 리스폰스라고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나눠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회로의 풀이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다루고 나면 우리 이제 1학기가 끝나요. 자,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거 1차 미분 회로를 마쳤으니 마지막 2차 미분 회로를 다룰 거예요. 자, 2차 미분 회로란 무엇이냐? 정말 간단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회로는 최고차 미분항이 1차 미분식이었죠. 이제는 최고차 미분항이 2차 미분식인 회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뭐 하나의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걸 생각하면은 RL 회로, RC 회로야. RLC가 다 있지 않았어. RL이나 RC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2차 미분 회로에서는 자, 두 개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예시가 나올 건데 두 개가 그러니까 RLC가 다 있다 그래서 항상 또 2차 미분식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간혹 가다 아닌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우리가 뭐 시험 본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RLC로 해서 2차 미분식이 되는 거를 낼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를 보여줄게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초기값, 뭐 끝값, 뭐 파이널 밸류와 이니셜 밸류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죠. 그렇죠? V0라고 하는 거, 뭐 VI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초기값을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이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자 완전 해를 구하기 위해서 2차 미분 회로에서는 두 개의 초기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개의 초기값이 하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초기값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 함수에 t = 0을 대입했을 때의 초기값을 우리가 이용해야 돼. 알겠죠? 자, 초기값 두 개를 구할 건데 하나는 이와 같은 원함수의 t = 0일 때 여기는 도함수의 t = 0일 때를 우리가 이용할 거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얘를 구한 다음에 t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 파이널 밸류 같은 경우는 뭐 무한대일 때의 값인데 요거는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되겠죠? 가정하고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V0 플러스나 V0 마이너스 뭐 I0 플러스와 I0 이거 마이너스 빠졌다. 마이너스 값은 같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값으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 요거는 음. 응? 도함수일 때도 뭐? 도함수일 때도 연속성이 적용되냐? 뭐 싱귤러리티 함수가 아니면 예, 도함수도 연속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전압 전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 어. 아,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0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제로 마이너스에 들어갔을 때와 제로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값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요. 좋은 질문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1절을 같이, 그러니까 8.1의 예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 이런 회로가 있어요. t 이퀄 0에서, t 이퀄 0 이전에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열려요. 열리고 나면 이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다 있는 회로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구해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I0 플러스 V0 플러스를 구하래요. I0 플러스는, 자, 우리 저거 어떻게 풀면 될까? 직류 정상 상태를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내가 칠해놓지는 않았는데, 자, 꽤 긴 시간 동안 스위치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직류 정상 상태. 자, 직류 정상 상태면 커패시터는 개방되고 인덕터는 단락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구하기가 쉬워지지? 요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저항 4옴짜리 하나, 6옴짜리 하나 있고 12V 전압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 2A죠. 그렇죠? 6분의 12가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냐? 예. I라고 하는 전류값이 2A가 돼요. 자, 그다음에 뭘 구해야 돼? 전압 구해야지. V0 플러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인데 지금 결국은 뭐예요?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죠? 우리가 요거 2A라고 좀 구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2A의 전류가 흐를 거고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얼마? 4V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4V가 되는데 제로 마이너스 값이 4V인 거지 제로 마이너스 값이 2A인 거고 근데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각각 전압과 전류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니까 제로 플러스의 값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A는 다 구했어요. B 구해봅시다. B를 구해야 되는데 자 DT분의 DI 플러스, DT분의 DV 플러스를 구하래요. 자, 요거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이지. 여기 보면은 IC의 제로 플러스는 I의 제로 플러스와 같겠죠. 자, 제로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스위치가 열렸지. 그렇죠? 열렸기 때문에 원래는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는 거였는데 여기가 개방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자, 여기 I라고 한 전류는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해? 순간적으로 그 전류가 유지되도록 붙잡고 있어. 그러면 그 전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길이 열린 거니까 열린 쪽으로 길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커패시터로 공급되는 전류가 어쨌든 찰나의 순간 동안은 I0 플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커패시터로 들어가는 전압, 커패시터로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값과 같다. 그 이유는 여기가 개방되어서 스위치가 개방되기 때문에 개방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류가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냐? 예, 여기 2A가 된다라는 거 알았지? 자, 전류 IC라고 하는 게 DT분의 DI, 그러니까 C 곱하기 DT분의 DV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DT분의 DV, 그다음에 DT분의 DI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C 곱하기 DT분의 DV가 IC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분리했을 수 있지. DT분의 DV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DT분의 DV니까 DT분의 DV는 C 곱하기 IC. 자, 그러면 우리가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되죠? DT분의 DV 제로의 플러스는 C 곱하기 C분의 1 곱하기 IC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 IC의 제로 플러스 값이 뭐예요? I 제로 플러스 값과 같죠? 그래서 C 값 넣고 그러니까 2A라고 하는 전류값 넣으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L 곱하기 DT분의 DI는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을 때
여기 VL이라고 잡으면 요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dt분의 di는 L 곱하기 VL로 할 수 있고, 자, VL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KVL을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압 상승돼서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리고 자, 4 곱하기 I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전압 강화된 값이고, 그다음에 VL의 제로 플러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그리고 V의 제로 플러스가 여기서의 양단의 전압 값이에요.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이거 이퀄 0을 하게 되면 VL의 제로 플러스 값이 0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은 L 곱하기 VL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0이 된다. 자, 무한대 값을 배웁시다. 무한대 값은 이 회로가 개방된 상태로 무한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회로 스위치가 개방된 상태로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 다시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여기는 지금 스위치 때문에 개방되어 있고, 여기는 직류 정상 상태가 되면서 커패시터가 개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전압은, V라고 하는 전압은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전혀 없고, 그냥 12V라고 하는 이 전압원의 값이 그대로 여기서 측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난번에 했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오늘 아까 다시 풀었던 문제.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요 초기값 구하고 끝값 구하는 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 해요. 태윤이. 근데 단위 붙일 때 퍼 세컨드를 줬어요. 아니 이게 근데 뭐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저 단위는. 네. 단위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퍼 세컨드가 왜 퍼 세컨드가 뭐냐? 전압을 시간으로 나눴지? 네, 그래서 퍼 세컨드가 붙어요. 나눴다는 얘기야. 네. 또 혹시 질문? 자, 봅시다.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자, 이제 무전원 RLC 회로인데 직렬로 연결된 무전원 RLC 회로부터 볼게요. 자, 회로의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는 뭐 앞에서와 거의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분식과 적분식이 같이 있는 형태가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분식을 없애주는 과정에서 이제 최고차 미분의 개수가 제곱의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t = 0에서 지금 커패시터에 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일단 무전원 RLC 회로가 동작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 얘기예요. 저장된 에너지가 있고 그때의 뭐 V0 그리고 인덕터에는 I0만큼의 전압 혹은 전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것처럼 커패시터에 초기 V0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적분식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류가 주어져 있을 때의 전압을 구하는 공식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I0를 우리가 여기 주어진 초기값, 뭐 대문자 I0로서 뭐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KVL을 쓰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고, 자,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보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R 곱하기 I, 그다음에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L 곱하기 dt분의 di,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를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구간으로 쓴 거고, 이거를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C분의 1 곱하기
자,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더하기 그다음 뭐? 지금 VC의 제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위에 거랑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VC의 제로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전압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우리가 초기값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V 제로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걔를 대신 쓰고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하면 돼요.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풀어줘야 돼. 알겠죠? 자, 이거 이퀄 0이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적분항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러면 r 곱하기 중간에 너무 긴 게 많네. r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l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i 더하기 c분의 1의 it 이퀄 0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양변을 L로 나눠줘야겠죠? dt 제곱분의 d 제곱 i 더하기 L분의 R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LC분의 1 IT 이퀄 0. 요게 무전원 RLC 회로의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제 풀어주는 건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그때 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있고, 얘와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감쇄비라는 걸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비감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형태를 감쇄된 형태, 그러니까 감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벨롭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어떤 큰 그런 엔벨롭을 따라서 진행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되는데 그 안에서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렁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렁임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겠어? 진동수, 그러니까 초당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서 진동수를 정할 수 있잖아. 진동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감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진동수를 구하는 그거를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고 그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걸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얘기해봐야 그치? 예. 그런 게 있어. 예.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겠죠? 자, 여기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이게 2차 미분 회로인지를 한번 구해봐라. 2차 미분 회로가 항상 RLC가 다 있다 그래서 항상 2차 미분 회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다행히 2차 미분 회로예요.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지금 여기 VG라고 하는 전화번이 있고, 자, 8옴 2헨리, 그다음에 4옴 1헨리.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메쉬가 있고 여기서도 메쉬가 있으니까 메쉬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자, 전압 상승 VG, 전압 강화 8 곱하기 I, 여기 또 합쳐져 버렸구나. I1이니까. 자, 8I1 더하기 여기 4옴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가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dt분의 di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예요. 이거 이퀄 VG가 되면 되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서 쓰여져요. 첫 번째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방정식 봅시다. 두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I2에 대한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으면 자,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더하기 L 곱하기 1 곱하기 dt분의 di2 이퀄 0이 돼요. 자, 요거를 정리해서 쓰게 되면 여기 2번 식과 같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자, I1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I1 이퀄 그러니까 I2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번 식을 가지고 정리하면 I1 이퀄 이렇게 돼요. 얘를 여기에 I1 대신에 넣어줘요. I1 대신에 넣어주면 지금 이건 아니고 지금 I1을 계산했고 여기에 I1 대신에 넣어주면 되는데 Dt분의 DI1을 구한 거야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Dt분의 DI1을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Dt분의 DI1을 구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돼. 그리고 각각 I1, Dt분의 DI1을 여기에 각각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1번 식이 그러니까 I2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자 2차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는 최고차 미분항이 2차인 그런 2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2차 회로다. 여기가 2차 회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있는데 얘는 뭐 딱 보면 전원이 있는 RLC 회로죠. 그렇죠? 이 경우는 뭐 굳이 고민 안 해도 원래는 2차 미분 회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식 쓰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R 그러니까 지금 KVL을 쓸 거고 지금 여기 R 곱하기 I 그다음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L 곱하기 Dt분의 DI 이퀄 VG라고 하는 게 나왔죠. 얘를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요.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아까 우리가 무전원 LC 회로에서 봤던 것처럼 뭐 Dt분의 D 제곱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 아까 뭐 비감세 고위신동수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된 거 있고 그리고 L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G가 나오는데 자, 일단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2차이기 최고차 미분항이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2차식으로 2차 회로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 아래쪽인데 아래쪽 게 되게 특이해요. 사실 이런 회로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회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지금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RLC가 다 들어있으면 2차 식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RLC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커패시터만 두 개 있어도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덕터가 두 개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근데 이 경우는 커패시터가 두 개 있지만 2차 미분형의 형태로 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노드에서 전류가 다 나간다고 봅시다. 아래쪽에 레퍼런스를 잡아서 0볼트를 잡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 V1에서 여기 위쪽 노드의 전압은 VG가 되겠죠? V1에서 VG를 빼고 R분의 1로 나눠준 게 지금 요 전류예요. 그리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V1에서 0을 빼고 아니 커패시터구나 좀. DT분의 DV1을 하면 되죠. V1에서 제로를 뺀 요 양단에 걸린 전압이 지금 V1이니까 그래서 C분의 1, C1 곱하기 DT분의 DV1이 되고 그거 이퀄 0.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쪽 VG니까 V2 VG 나누기 R2 그 다음에 여기 C2 곱하기 DT분의 DV2 이퀄 0으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하면 자, 식이 이렇게 나와요. 위아래 식을 우리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VG는 동일하지만 그거를 놓는다고 해서 방정식이 풀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1차 회로로 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진 문제는 정말 명확하게 1차 미분 회로이거나 정말 명확하게 2차 미분 회로인 경우가 주어질 거니까 그냥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때는 뭐 커플링이라는 게 안 되어 있더라. 커플링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라는 정도만 일단 겪어 있읍시다. 커플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1학기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결론은 똑같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단지
초기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좀 뒤에서 나올 것 같고 자 1차 미분 방정식의 어떤 이제 표준화된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보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2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고 A1, A0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뭐 A1, A2는 당연히 컨스탄트라고 되어 있고 완전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뭘 구해야 돼? 고유응답 구하는데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 미분식이나 2차 미분, 1차 미분 세로나 2차 미분 세로나 동일해요.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여기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 강제해를 놓고 풀 거예요. 역시나 동일해요. 그리고 완전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실제 예를 보면서 합시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잘 구해서 두 개의 뭐 상수 혹은 계수를 잘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고유응답과 관련된 얘기고 고유응답 같은 경우는 여기를 0으로 놓자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험 고유해라는 걸 설정을 해서 xnt 이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풀면 되는데 자 원래는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냥 곱해주고 이퀄 0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두 번 미분되어 있으면 s제곱 한 번 미분되어 있으면 s 미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1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거기에 각각 곱해주고 여기 1 곱해지겠지? 그 다음 A1이 곱해지고 그리고 여기는 A0가 곱해지겠죠. 이퀄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그러니까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S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되어 있었잖아. 여기 S 값을 지금 구해주는 게 지금 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목적이죠. S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2차 미분, 2차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 뭐예요?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S1, S2에 대한 근해 형태가 나눠지겠죠. 두 개의 허근, 허근이 복소근, 두 개의 실근, 혹은 중근을 갖는 경우로 나눠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1과 S2가 구해졌다라고 하면 자, 여기 S1, 여기 S2가 더해진, 대입된 XN1과 XN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K1, K2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의 상수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상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어진 조건식이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이제 하나면 되는 게 아니야. 아까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고 얘만 구해주면 되니까 초기 조건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K1, K2 두 개의 미지의 상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해주기 위해서 초기 조건이 두 개 필요하고 자, 뭐 V 제로 플러스에 대한 초기 조건 하나 그리고 DT분의 DV 제로 플러스에 대한 초기 조건 하나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K1과 K2 값을 앞으로 구할 거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1차 미분 회로를 푸는 방법과 동일해요. 단지 다른 거는 초기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는 것만 달라. 요것만 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결국 얘를 잘 구하는 거죠. V0 플러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구했어? 직류 정상 상태로 놓고 풀면 대부분 풀렸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보면은 조금 식이 변형이 돼야 되고 좀 복잡한 게 있지. 근데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쟤를 구하는 것도 식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내가 이미 썼던 식 중에 얘가 dt분의 d, 뭐 v, 뭐 dt분의 di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잘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요것만 더 추가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xn이라고 하는 고유 응답은 xn1과 xn2의 합으로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로 우리가 고유 응답을 표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더라. 이것만 차이가 난다. 응. K1의 V1과 풀조건 두개 있잖아요. 응. 그리고 그래야 되는 K1은 응. 상관없어. 어? K1의 보안부와 초기 조건이 하나 있고 응. 그냥 초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응. K1, K2 어디다 넣어서 응?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K1, K2를 어떻게 넣는다고? 보안부 초기 조건을 B라고 하면은 네네네. B를 K2에 넣고 K1에 넣고 아, 아니지. 지금 요게 xn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다시 쓸게. 잘못 썼나 봐. 헷갈리게 썼나 봐. 정확하게는 xnt인 거죠, 지금. xnt가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초기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xn의 제로 플러스 그리고 dt분의 dxn의 제로 플러스. 그러면 뭐 이게 k1, k2가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미분하고 t 대신에 0을 넣었을 때의 어떤 값, 뭐 c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값이 c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k1, k2가 또 있겠죠? 근데 k1, k2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때는 뭐야? 얘에 미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t 이퀄 0을 대입하는 거예요. t 이퀄 0을 대입했을 때 뭐 그거는 뭐 그냥 간단하네. k1 더하기 k2가 나오겠죠. 그게 뭐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퀄 d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건식 두 개고 미지수 두 개니까 k1, k2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여기다가는 x고 여기다가는 이제 v여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수학적인 식을 표현할 때는 그냥 x라고 하는 미지수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회로니까 v나 뭐 i가 대부분에 쓰이고 그냥 아까는 v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이와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제차 미분 방정식 혹은 특성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풀어도 되고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 2차 식이니까 s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1차 미분항이니까 s 더하기 얘는 16 이퀄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되네. 그렇죠?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8 이래서 s1 마이너스 2, s1 값이 마이너스 2, s2 값이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아까 썼던 것처럼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하나,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8t가 또 하나.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2차 미분 방정식에서의 고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I2라고만 써 있는데 I2라고 하면 안 되겠고 I2의 N이라고 합시다. 고유 응답이니까. 그리고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지금 여기서는 아니고 뒤에서 구하면 K1 값과 K2 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근데 결국은 강제응답까지 포함시켜야 되죠, 나중에. 지금 여기는 이게 뭐 강제함수가 있는 점들을 잘 모르겠긴 한데 강제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강제응답까지 구한 후에 강제응답을 더해서 완전해를 구해주고 완전해가 구해진 상태에서 I2의 제로 플러스 왜 다 마이너스서 이제 예, 여기 플러스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근 S1과 S2에 따라서 전류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마칠 거예요. 마칠 건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감쇄 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비감쇄 고유 주파수, 뭐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식을 가정했을 때 요거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오메가 제로 값이라는 거고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감쇄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의 이 진동수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아까 우리가 RLC 그 직렬 회로에서는 여기 마지막에 붙어 있는 A0 값이 LC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루트 LC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이 진동수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회로 안에 저항이 없으면 L과 C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아. 주고받으면 감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뒤쪽에 나왔는데 여기 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특성 방정식 S1과 S2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언더 댐핑, 뭐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뭐 사실 언더 댐핑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고 크리티컬 댐핑이냐 보통 오버 댐핑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을 이론 강의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을 실습 강의로 할 생각이에요.